이번엔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볼게요. 자,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대손세액 공제에 관련되어서 일반 전피에서 문제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안 받았다로 해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그리고 그 돈을 회수했을 때 회계 처리,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한다, 대손 당했다, 그 돈을 회수했다. 반대로 내가 물건을 외상 사왔는데 상대방이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줘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챕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내시는 분들이 꽤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클릭해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한번 클릭을 해서 지금 클릭해 보시면 탭이 두 개가 있죠. 대손 발생 탭과 대손 변제 탭. 두 개 보이시죠? 자, 그럼 대손 발생 탭은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고, 대손 변제 탭은 대손세액 변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두 개를 제가 따로따로 할 거니까 지금은 얘 가지고 먼저 쭉 쓰고 얘를 설명드릴 건데, 자, 지금 얘 둘이의 차이가 뭐냐면 대손 발생 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매출세액에 대한 이야기고, 대손 변제 탭에 대한 이야기는 매입세액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았어요. 팔아서 외상으로 했다면 물건값도 아직 못 받았고 부가가치세도 못 받았죠.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물건값 못 받은 거야 나한테는 회계상의 대손이 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대신 물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세금 안 낼 수 있도록 빼달라고 하는 신고예요. 대손 당했으니까. 그럼 당연한 이야기죠. 기업 간에서는 매출액 10억 100억 잘 일어나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1억 10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뭐 난리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데, 반대로 우리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 사온 거예요. 그럼 외상으로 물건 사오면 부가가치세를 주고 공제 받으면 되겠죠. 우리가 사업에 매출 과세 사업에 쓸 거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외상으로 물건 사왔는데 상대방이 대손이 나서 내가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돈 주려고 그랬더니 애가 파산이 난 거예요, 회사가. 그럼 돈 줄 데가 없겠죠. 그러면 나는 부가가치세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럼 준 적이 없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주고 돌려받는 거잖아. 근데 주지도 않았는데 돌려받으면 우리는 그 초과 환급으로 가산세 대상이 돼요. 10%.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매입세액에 대한 거는 아래 대손 변제 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역할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생뚱맞게 이 탭으로 가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세액에 대해서 대손이 나서 못 받았거나 회수하거나 매출세액은 여기고,
얘는 매입세액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생뚱맞게 제가 여기 간다는 이야기가 물건 팔았는데 대손당해서 못 받았어요. 그랬다가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받은 걸 여기다 써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 둘의 성격은 아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 둘이 탭 위치가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봤을 때 여기에서 이 탭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대손 발생 탭이 있죠. 이 대손 발생 탭은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8번 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8번 칸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 여기 매출세액 있는 곳에 대손세액 가감 있죠. 여기에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을 할 거예요. 대손당하면 매출세액에서 빼달라 마이너스. 근데 그 돈을 다시 받았어. 매출세액 받았으면 내야지. 매출세액은 내 돈 아니죠. 그러면 다시 낼 거다라고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가감이라고 적혀 있죠. 대손세액 더하기 빼기를 여기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변제 대손세액은 얘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 있는 14번에 47번 칸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는 14번에 47번 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14번에 47번 칸이라고 말한 거는 자, 보면 여기 14번은 매입세액이죠. 이 중에 47번에 보면 변제 대손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제가 14번에 47번이라 말한 건 14번 여기에 47번 칸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가가치 안 줬는데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외상으로 사면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파산됐다고 해서 그럼 부가가치 신고할 때 걔를 빼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아서 여기 들어가 있을 건데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뺄 거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를 써서.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부도났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옛날 외상대금 달라 그러면 또 주고 공제 받아야 돼요. 그럼 다시 여기에 플러스로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 둘이의 이 두 탭의 위치나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대손 발생 탭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손 발생 탭에서는 제가 매출세액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 쭉 쓰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얘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먼저 예를 드리는 건 이제 대손 발생 탭에 대해서 하는 걸 볼 건데, 자, 매출에 대한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매출을 해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요. 자, 물건을 팔게 되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해 줬다고 하면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차변에 의상 매출금 110만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오늘 공이 왜 이렇게 남발을. 자, 분기도 잘 보세요. 일반 전표에서 우리 쓸 거예요. 얘네들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서 얘 쓰지만 대손 당하는 건 일반 전표에 갈 거니까 우리 뭐 11번 매출 과세나 해서 분기 2번 외상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한테 대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대손이 발생했는데 그냥 외상 매출금 잔액이 많다라고 볼게요. 그럼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를 못 받겠죠. 지금 110만원 다 못 받을 거잖아. 그럼 내장부에는 110만원 이제 적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손 당하면 회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대손 당했을 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하라고 그랬었죠. 근데 그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모아둔 건 이 110만 원을 위해서 모아둔 게 아니고 제품 매출 100만 원 못 받은 걸 대비해서 모아둔 거지 이걸 위해서 모아둔 거 아니잖아. 얘 계정 항목 보면 예수금이잖아. 예수금은 받아서 가져다 주는 대신 징수해서 가져다 주는 돈이지 내 돈 아니에요. 그럼 이걸 위해서 지금 내가 모아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은 지금 이 돈 못 받았을 뿐데 이것까지 내가 부담 못 하니까 못 받았어요. 이거 빼주세요 신고하는 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인 거예요. 그러면 이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자 먼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대손 발생 탭에 자 우리가 쓰게 될 건데 여기에 대손금을 쓰는데 대손금은 공급 대가를 쓰게 돼요. 대손 당한 돈이 얼마니? 100만 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110만 원요 라고 말할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그러면 1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대손세액 공제는 110분의 10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이 못 받았다라고 처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칸에는 이때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이 10만 원 못 받았으니까 1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빼주겠다라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거 서식 작성은 엄청 쉬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대손 발생 탭에서 4월부터 6월이라고 치시고 대손 확정일을 그냥 2020년 4월 1일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대손 금액을 110만 원. 그러면 옆에 1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대손금은 공급 대가가 대손금이죠. 여기 분모에 110이라고 적혀 있는 건 여기 공급 대가를 써라는 거다. 그런 의미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거래처 F2번 눌러서 범어산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파산당했다. 자, 입력하는 건 안 어렵죠? 자, 하셨으면 위에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자, 저장 버튼. 자, 그리고 지금처럼 대손이 당하게 되면 자, 다음 작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제 4월 1일부터 6월 30일 해서 들어와 보시면 8번 칸에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런 복습하실 때도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에 대손세액 이번에 대손 당해서 대손세액 공제 받으려고 한다 하면서 대손금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110분의 10 계산기로는 나누기 10이란 금액을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이걸 지금처럼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서식을 직접 작성시키는 걸 할 거야. 그러면 대손세액 대손 당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부가가치세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1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우리 전부 다 1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아니잖아. 근데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132만 원, 160몇만 원 막 적혀 있으면 세금이 눈에 바로 안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 나누기 10일 하시면 딱 세액이니까 우리 공급가액은 나누기 1.1, 세액은 나누기 10일 계산기로 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110분의 10이니까 나누기 11을 하면 되겠죠. 왜 나누기 11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공제율? 공 떼면 11분의 1이잖아. 그래서 나누기 10일 하면 얘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원리는 단순하죠. 근데 다들 세액 구할 생각은 일상생활에 일반인들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1.1만 생각하지 11을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우리는 세액을 생각하니까 11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매출세액이 줄어든다는 거 알겠죠? 우리 어제 간주 임대료 때문에 생긴 매출세액이 있었는데 얘 마이너스 되면서 매출세액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럼 매출세액이 지금 줄어들게 되죠.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인데 제가 어제 이런 표현 썼죠. 동그라미 가에 있는 매출세액이 늘어나면 부가세 예수금을 늘려야 되고 매출세액이 줄어들면 부가세 예수금을 줄여야 된다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늘리려면 대변, 줄이려면 차변. 그럼 지금 얘도 이렇게 이제 대손이 발생을 해서 되게 되면 방금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10만 원 됐죠? 그럼 그 금액만큼 얘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이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얘는 일반 전표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대변에 자 대손 처리까지 같이 하면 외상매출금 다 지우고 그럼 외상매출금이 110만 원인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반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1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이제 대손 충당금 확인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넉넉하다면 이 100만 원은 대손 충당금 109 그 외상매출금에 짝지로 해서 처리를 해주겠죠. 자, 지금 이 분계는 일반 전표에서 대손 당했다라고 110만 원 외상매출금 대손 당했는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반영하라.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10%는 대손세액이구나 해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줄이는 거예요. 자, 이건 만약인데 자, 만약에 똑같이 110만 원 대손 당했다고 하는데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로해서 적혀 있는 경우에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110만 원, 차변의 대손 충당금 110만 원 이렇게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아마 기출문제 푸신 분들 이 표현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해서 이해가 안 가신 분들도 있으셨을 건데 그게 지금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손세액 공제 고려하면 여기에 110분의 10은 여기에서 빼는 건데 얘를 고려 안 한다 그러면 전체가 대손금이란 이야기니까 대손충당금 끌어 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손세액 공제 받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호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는 플러스라고 그냥 이렇게 10만 원, 110만 원이다라고 플러스라고 썼는데 그럼 플러스라 나오지만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매출세액에서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빼주세요라고 신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이 A라는 회사가 나한테 이제 자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나 다시 회복했어. 그래서 대손금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받을 때 100만 원만 받겠어요? 110만 원 받아야겠어요? 당연히 110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11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110만 원 다 가지면 되나요? 나는 물건 판 게 100만 원이니까 난 100만 원만 가지고 그때 가져다 줄려 했는데 못 받아서 취소했는데 받았으면 도로 가져다 줘야지. 세무서에. 그죠? 그래서 이제 받았다고 똑같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대손 발생 탭에서 이번에는 쓸 때 금액을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거기에 쓰는 거예요.
자,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똑같은 대손 발생 탭에서 마이너스 110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매출세액 받은 거잖아. 매출세액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8번 칸에는 금액이 이번엔 받았으니까 매출세액 늘려서 내야 되겠죠. 받았으니까 이번 내야 되잖아. 매출세액에 합산하기 위해서 이번엔 그냥 플러스로 10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걸 볼게요. 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열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적었던 걸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쓰세요. 얘를 그냥 마이너스 110만 원. 그리고 대손 사유는 큰 의미 없는데 7번 직접 입력 선택해서 대손금 회수라고 쓰시고 의미 통하기.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부가세 신고서에서 F12번 눌러보시면 이번엔 플러스로 나왔을 거예요. 받았으니까 내야 되잖아. 그래서 매출세액이 늘어나도록 들어온 거예요. 여기 원리 이해가시죠? 못 받았으면 빼고 이번엔 받았으면 내기 위해서 더하고 매출세액에.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매출세액이 늘어났으니까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돈 받은 거. 현금 11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때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10만 원 도로 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할 게 언제 대손 발생한 거냐. 우리 기억나시나요? 대손금 회수하게 되면 올해 대손 나간 거면 취소 처리, 올해 이전에 발생한 거면 대손 충당금에 모아둔다 이야기했던 거. 그거예요. 그럼 올해 지금은 뭐 올해든 올해 이전이든 대손 충당금이니까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얘처럼 고려하지 않는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걸 회수를 했다라고 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안 받았다란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 지금 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물건을 팔았는데 대손세액 공제를 안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이 10만 원 내가 냈다는 이야기죠. 대손세액 공제 안 받았거나 못 받았으면 못 뺀다는 이야기예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았다는 건 내가 냈다는 이야기예요. 세액 공제를 받아야지만 안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제를 안 받았다는 거는 내가 냈다라는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잖아. 과거에 다 대손 충당금 처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모아둘 거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가 부가세 예수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하죠.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 안 받았다는 부가세 예수금을 대손세액 공제 받았을 때 취소했는데 그걸 회수했으면 다시 내기 위해서 쓰는 거. 근데 받은 적이 없으면 그냥 나는 그 부가세 예수금을 부가세 신고하면서 낸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우리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 다 보고 나서 대손 사유를 이야기할 건데
세법이 인정하는 대손 사유에 다 해당이 돼야지만 대손세 공제가 되지, 아니면 안 해줘요. 그럼 그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이런 위에 회계 처리처럼 가능한 거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있죠. 연락 두절, 이런 거 세법 인정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유도 이따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자, 지금 우리 앞에 봤던 거는 이제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매출했을 때에 우리 대손을 당했다가 또 이제 회수했다가, 근데 지금 매출에 관련된 거니까 매출세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대손 변제 탭은 매입세액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우리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의 대손 변제 탭, 여기에서 자, 4월부터 6월 해놓고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매입을 해요. 자, 매입을 할 때 차변의 원재료 100만원치를 구입을 해요. 그러면 거래 상대방한테 사온 게 과세품이면 그 상대방은 저한테 10%를 거래 징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만원을 더 주고, 그래서 우리는 외상 매입금을 A라는 회사한테 110만원이 되면서 이 10만원을 나중에 주고 나서 돌려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그럼 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주고 부가세 신고할 때에 빼고 받거나 아니면 완전 이것만 있다면 10만 원을 돌려받을 세액이에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부가가치세를 이제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상대방한테 대손이 발생했다는 거, 우리 회사가 보도났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대손 변제 탭에서 지금 대손 변제 탭에서 죄송해요. 대손 세액 변제 신고서를 하게 될 건데, 그때가 대손 변제 탭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110만 원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1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얘를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47번 칸에는 마이너스로 10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엔 대손 변제 탭에서 2020년 5월 1일 날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쓰시고 그냥 거래처 범어산업 파산이다. 그리고 저장해 놓고 저장하셨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47번에 마이너스 10만 원이다라고 나오죠. 그죠? 지금 마이너스 10만 원 작성했는데 안 나오신 분은 저장 안 된 거고 저장 누르시고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F12번 새로 고침 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10만 원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죠. 지금 위에 보시면 우리가 이 앞에 작업했었던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188만 원이었는데 이 10만 원 빼고 지금 178만 원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들어오죠.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공제 안 받겠다고 받으면 안 되니까 공제 안 받겠다고 쓴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부호가 대손 발생 탭하고 다르죠. 부호가.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우리는 회계 처리는 이제 얘 공제 받는 매입세액에서 줄어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면에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쓰게 될 거고 자 차변에는 이 외상 매입금 11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줄여서 지워주게 될 거예요.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당장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갚아도 되는 사항이 있죠.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든지 그때까지 원래 함부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은 100만 원치 샀고 이 돈을 줘야 될 의무는 내가 있는 거죠 항상.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건 법적으로 더 이상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 원재료 대금 100만 원은 지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럼 나머지 지금 부가가치세 공제 안 받겠다고 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줄어드는 만큼만 외상 매입금도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해뒀는데 거래 상대방이 다시 이제 사업을 다시 복원을 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달래요. 그래서 자 이번에 대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자 대손금을 상환하게 되면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에서 이번에는 플러스로 11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당했다, 졌다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 칸에서는 이제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주고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받기 위해서 10만 원이 도로 우리한테 늘어나게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날 거예요. 자, 다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변제 탭에서 그럼 이번엔 110만 원이다라고 치면 그리고 대손금 상환이라고 사유를 그냥 의미통하게 써주시고 저장하시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F12번 새로 고침하면 이번에 47번이 플러스로 금액이 나왔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의제 매입세액 188만 원에 10만 원 더해져 가지고 이번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98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난 거죠. 지금 줬으니까 돌려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 이제 관련된 회계 처리로 다시 이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환한 거니까 나는 상대방한테 110만 원을 줘야 되겠죠. 그럼 110만 원을 주면 우리는 10만 원은 돌려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우리 장부에 남아있던 외상매입금 100만 원 남아있던 거 있죠. 10만 원만 줄이고 100만 원 남아있었잖아. 이제 얘 줬으니까 지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가 처리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여기 내용들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대손 발생했을 때는 자, 보시면 우리 매출 세액에 관련해서 했을 때 매출할 때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왔다가 대손세액 공제받으면 매출세액 줄어든 만큼 차변에 왔다가 얘를 다시 회수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대변에 간 거예요. 그죠? 처음 매출했다가 1위로 왔다가 그리고 얘가 다시 이제 1위로 간 거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때 매출할 때는 받아서 줄 거다라고 했다가 못 받으니까 다시 부가세 예수금이 줄어들었다가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해달라고 줄였다가 다시 받았으니까 주겠다고 다시 장부에 늘어난 거고, 그럼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가지고 봐도 예 보면 받았을 때는 물건 사왔을 때는 공제받을 거다라고 썼다가 돈을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공제 안 받을 거라고 지웠는데 다시 주게 되니까 공제받을 거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 얘들은 지금 변화하는 게 결론적으로 공제, 지금 얘도 받을 거다, 받으면 안 된다, 다시 받을 거다. 그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금액이 더해지고 빼질 때마다 따라서 이 계정 과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대손 변제 탭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세무 2급 시험에선 대손 변제 탭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것도 옛날에. 근데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회수했을 때 변제 탭을 가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웬만한 변제 탭 가지 마세요 라고 표현하는 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 될 건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중에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거, 회계 처리부터 부가가치 신고서까지 인지해야 될 거는 대손 발생 매출세액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건 시험에 자주 일반전표도 등장하고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 풀면 얘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받았다가 회수했다가 대손 당했다가 막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셔야 되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 때도 볼 거고, 일반 전표에서도 우리 이 글자들 본 적 있죠?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말 나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로 다시 가서 지금 회계 처리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대손 확정 사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손 확정 사유가 부가가치세를 지금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우리 따로 별도로 대손 사유라고 정하고 있지 않고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에서 대손 사유를 적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법인이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대손 확정 사유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론 시험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 사유는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나오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그 법인세를 가시면 그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라는 걸 하면서 대손 사유가 여러분들이 쉽게 인지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공부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사유를 보면 일단 법원의 선고를 받는 거는 당연히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럼 법원의 선고에서 자, 우리 파산 선고를 누가 하냐면 법원이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파산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지금 우리하고는 대손 사유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회사 가시면 거래처 부도 잘 나요. 그것도 막 많이 나는 게 아니고 1년에 정말 한 개 이상 안 보는 회사는 규모가 엄청 작은 회사예요. 엄청 많이 봐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라도 일단 못 받는다고 신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지금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하고 얘하고 그리고 이 파산 났다면 파산 선고 난 거에 대한 확증 서류랑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락두조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파산이라든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됐거나든지 사망, 실종, 형의 집행, 우리 회생, 회사 정리 이런 것들 있죠. 자, 우리 그 사망 선고는 꼭 법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의사 아저씨들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선고를 받으면 사망돼서 못 받게 되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사망된 사람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되는 증명까지 원래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실종도 그냥 실종 선고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사람이 없으니까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우리 상식 같은 예를 가지고 실종된 사람 가지고 장례식 못 치러요. 이 사람 죽은 것 같아 실종됐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 특별재난지구 지역하는 거 있죠.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왜 시신을 찾으려고 했냐면 대한민국 법상에 시신이 없으면 장례식을 못 치러요. 근데 누가 봐도 문제가 생긴 거는 다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법원이 특별재난지역 선고할 때에 바로 그 있는 전원들을 실종 선고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합동분향소 차리고 했던 게 6개월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야 선고를 하고 6개월 지나야 이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데 가족들이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잖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민간 다이버 찾아가지고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하고 막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장례식 치르려고. 그래서 이게 우리 법으로 명시된 것들이니까 당연히 세법도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법상 소멸시효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자, 이 소멸시효라는 건 더 이상 이제 법이 이거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해서 못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상법상 소멸시효가.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냥 다른 법들이 다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너 죽어도 못 받는다고. 그게 우리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데 그럼 이때는 우리가 못 받는다는 걸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얘 못 받아라는 느낌 바로 들죠. 그래서 바로 알아요. 또 우리 여기 대손세 공제신고서에서 얘 눌러보면 적혀 있잖아. 파산, 형의 강제집행, 사망 실종, 뭐 정리 계획 그리고 회생 이런 거 법원 가서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부도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 부도 6개월 경과라고 적혀 있는데 부도는 자, 대손
세액 공제 사유에서 부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부도는 부도 확인 일자를 기준으로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부도 확정 일자는 부도 발생 혹은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한편 산입 혹은 표현을 이 6개월 계산할 때 한편 산입이나 혹은 다른 표현으로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도 발생일이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5일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1월 5일부터 6개월을 세고 그런데 초일 불산입이라는 건 5일을 빼고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확정일은 그럼 2021년 7월 6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왜 이 확정일을 이야기하냐면 이 부도 확정일자가 이번 신고 기간이어야 돼요. 발생일이 이번 신고 기간이라면 이번에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 과세 기간에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 표현할 때 우리 여기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될 때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수표하고 어음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본에서는 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부도가 발생했다면 수표든 어음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쓰는 이 부도 확정일이라는 이 날짜 있죠. 이 날짜가 이번 신고 기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번 신고 기간에. 근데 지금 우리 이 K랩 프로그램에서는 대손 기준일을 안 써요. 대손 기준일이 발생일인데 자 그래서 제가 스마트 해가지고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스마트인데 자 부도가 됐죠. 그럼 대손 기준일하고 확정일이 나오잖아. 그럼 대손 기준일이 부도 발생일이에요. 그래서 자 2020년 제가 1월 5일이라고 치면 부도 확정일이 2020년 7월 6일로 자동으로 뜨죠. 지금 제가 얘를 쓰니까 자동으로 이거 나온 거예요. 그럼 대손 기준일이 부도 발생한 날, 부도 확정일이다 발생한 날이다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은행이 관리하다가 당신 어음 관리하는 그 어음이 부도 났다고 우리한테 통지해 주거나 혹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은행 가서 지급 요청했더니 지급 거절 당해서 부도를 확인했거나 그럼 그 날짜가 대손 기준일 발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날짜로부터 6개월인데 근데 지금 우리 K랩에서는 지금 얘를 바로 확정일자만 쓰기 때문에 6개월 다음 날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준일을 안 쓰고 확정일을 쓰는 거예요. 확정일을 지금 얘 둘이의 느낌의 차이가 이거예요. 얘는 확정일인데 얘는 기준일을 쓰거든. 둘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6개월 경과 기억하시면 돼요. 안 해주겠다가 아니고 표현 보면 그 다음 과세 기간에 해줄게 그런 느낌인 거죠. 자 다음 채권 성립 후 6월 이상 경과한 얘 개정됐어요. 20이 아니고 3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제 채권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자 지금 대손금이 30만 원이에요. 자 대손금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자 얘가 30만 원이면 세액은 27,000 얼마밖에 안 되죠. 대손금이 30만 원이면
포함된 금액이죠. 그럼 지금 금액이 작은데 이 금액을 지금 받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는 건 제 표현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하려고 했다라는 노력은 보여야 되는데 그건 내용 증명 보내면 돼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거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받았다면 그냥 이 대손세액은 공제해 줄게 라는 게 지금 이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물건 사왔는데 30만 원 안 되는 금액이면 뭐 안 주고 있다가 끝내도 되네. 상대방은 그냥 100% 조사 대상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쟤한테 내용 증명 보내고 뭐 보내고 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 그 못 받은 거 빼달라고 지금 신고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상대방 회사의 정보하고도 당연히 다 넘겨야 되겠죠. 넘기면 그 회사는 조사 대상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자, 우리 부도 발생일 6개월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허를 찌르려고 채권 발생일이라는 표현을 해요.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날, 공급한 날,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게 아니죠. 그죠? 물건 팔면서 어음 받았어요, 수표 받았어요, 외상했어요. 그날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부도가 났다는 통지를 받은 확정한 날로부터 6개월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6개월이. 그래서 채권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을 현혹할 거예요. 그럼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채권 성립에 대한 기준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옛날 거부터 전부 다 된다? 그게 아니고 얘는 공제 시기에 제한이 있죠. 물건을 공급한 날, 이날이 채권 성립일이죠. 그날이 속하는 이제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과세기간 신고, 확정 신고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2011년 1기에 발생을 했어요. 2011년 1기에 발생을 했으면 2021년 1기까지는 신고할 때까지는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011년 1기에 외상 매출금 혹은 받을 적어놨던 애는 2021년 2기에는 대손세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때까지는 되니까 채권 성립일이 나오면 지금 우리 21년도로 시험 볼 거니까 그러면 11년도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2010년도다, 2009년도다 그러면 그냥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자 얘는 공제는 얘는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신고서 입력 기간은 그래도 확정 신고 기간을 쓸 건데 아래 대손세액 공제 내역은 과세 기간 거를 입력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부도 확정일이 7월 6일이 되었죠. 그럼 2기 예정이죠. 7월 달이니까. 근데 2기 예정 때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얘는 2기 확정 때 10월부터 12월 이 신고서 할 때에 대손 확정일자는 2021년 7월 6일이다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2020년 7월 6일. 그럼 여기 아래 내용은 과세기간께 다 들어오는데 이 조회 기간은
6월부터 12월이라고 쓰면 안 되고 10월부터 12월이라고 확정 기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세무 2급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 기간을 3개월 이상이나 3개월 초과나 3개월 미만으로 쓸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 때만 한다고 해서 7월부터 12월이다 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확정 때만 된다 그러면 확정 신고 기간 쓰고 내용에는 예전 것도 포함해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기 같은 경우는 4월부터 6월이라 쓰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대손 내역을 써서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여러분이 실수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7월부터 12월이라 썼죠. 그러면 아래 내역은 확정 신고서에 없어서 이 문제 답은 제출 안 한 걸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확정 신고를 써야 되지 6개월을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보고 자 435페이지의 예제를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우리 편제 지우고 뭐 있던 거 지우고 얘는 안 썼으니까 자 문제 좀 볼게요. 들어가서 있으면 지우면 되니까. 자, 먼저 시험에서 우리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문제에서는 뭐 포인트가 회계 처리까지 안 시켜요. 제가 일반 전표하고 바지 신고서 문제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한 거고 그냥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문제로서는 대손세액 공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선별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되는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대손 내역에서 매출처 시지 운송에 대한 받을 어음은 440만 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었다. 채권 발생일은 2017년 3월 10일. 그럼 얘는 아직 10년이 안 넘었죠.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0년 3월 10일. 이번 1기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 1기 확정이니까 소멸시효 완성 대손 사유 되니까 얘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겠네요. 다음 2번에 매출처 법물금속의 부도 발생으로 받을 어음 55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금융기관 부도 확인일이 2020년 3월 31일. 그럼 지금 얘는 부도 확인일이 지금 이번 1기 신고 기간이죠. 그럼 지금 부도 확정 일자는 9월 2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확정일은 9월 2일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이번 1기에 되는 게 아니고 2기에 된다는 거예요. 부도 확정일이 9월 2일이다라고 써두시면 왜 안 되는지가 확실하죠. 자, 다음 3번에 매출처 중동 주식회사가 5월 1일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하여 외상매출금 330만 원이 대손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자, 이번엔 파산. 그러면 법원이 선고한 거겠죠. 법률에 의해서 파산 선고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럼 안 되는 건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럼 1번하고 2번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가서 자, 아니요라고 하면 기존 거 안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1번은 소멸시효 완성된 날이 확정일이에요. 2020년 3월 10일. 제가 소멸시효 완성이 상파산 소멸시효가 3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나 있는 거예요. 자, 대손 금액은
440만 원이라고 쓰시면 40만 원이 나오고, 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CG 운송, 그리고 6번 소멸시효 완성이다. 엔터 치시면, 자, 첫 번째 건은 입력이 끝났고, 자, 이 거래처 직접 써지는데 아래쪽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없으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 F2번 눌러서 쓰시도록 해야 돼요. 거래처 선택하는 걸로. 다음 세 번째 거 2020년 5월 1일 330만 원 거래처 주식회사 중도, 그리고 1번 파산이다. 이렇게 하면 얘 둘이 작성이 끝난 거예요. 작성하는 방법은 쉽죠. 그냥 된다 안 된다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선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70만 원만큼 우리 부가가치세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세액에서 이 70만 원이 플러스로 나올까요?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요. 자,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이 무슨 돈이죠? 못 받은 돈이잖아. 못 받은 세액이잖아. 그럼 매출세액이 더해야 돼, 빼야 돼? 못 받았으니까 빼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4월달로 다시 날짜 조회하시거나 아니면 F12번 누르시면 마이너스 70만 원이라고 들어와 있죠. 지금 대손 발생 탭 했으니까 8번 칸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거 저장 왜 눌렀을까? 자, 그러면 이 작성이 끝났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37페이지. 자, 컴퓨터 회사는 7700, 컴퓨터 회사는 7700.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이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번에 2020년 2월 21일 영국물산의 상품 매출하고 대금 1,540만 원은 영국물산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자, 그럼 첫 번째 건 대손세액 공제 되나요? 대손 확정일이 언제죠? 그렇죠. 내년 2월 22일이죠. 이해가셨나요? 이날이 부도 발생일이잖아요. 부도 확인일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021년 내년 2월 22일이죠. 지금 물건 공급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거고, 그건 상관없잖아. 우리는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우리는 대손 확정일자죠. 그래서 얘는 이번엔 대상이 아닌 거죠. 다음 2번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처분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연청산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자, 이번엔 채권이 아니라 채무에 대한 이야기죠. 매입세. 그죠? 그럼 과거에 물건 사면서 매입세 공제를 1기 때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얘를 지금 받을 사항이 아니라서 공제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공제를 안 받았는데 지금 준다는 이야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공제 받아야지. 이 상황이죠. 다시 이제 상환할 거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다음 3번 2020년 10월 10일자로 영신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18만 7천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동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외에 영신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자, 얘는 될까요? 이땐 이걸 보는 거죠. 6개월이 경과됐고 30만 원 이하고 대손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에요. 그럼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된다라고 했었죠.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그래서 얘는 되고 채권자별로 30만 원이에요. 자, 다음 4번 2018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수원에 대한 채권액 2,200만 원을 2020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자, 지금 얘는 이거죠. 과거에 대손 처리했던 이 채권을 지금 2,200만 원을 오늘 현금으로 회수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110분의 100인 200만 원은 다시 이제 받았으니까 내야 된다. 외주세액으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문제 내용 파악되시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빼고 자, 이 세 개를 쓸 건데 2번은 매입세액 이야기죠. 2번은 매입세액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대손 변제 탭에 가고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그럼 우리가 상환한 날이 2020년 10월 1일 날. 자, 이번에 330만 원 주고 30만 원 공제 받아야 되니까 330만 원의 10%. 거래처는 영천 상사. 자, 직접 입력해서 대손금 상환이다 이렇게 의미 통하도록만 써주면 돼요. 대손금 상환이든 대손 채무 상환이든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걸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또 이제 3번, 4번은 채권에 관련된 거니까 대손 발생 탭으로 와서 다시 10월부터 12월. 자, 3번은 2020년 10월 10일 날 18만 7천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영신물산. 얘는 직접 입력해서 소액 채권. 다음 4번은 2020년 11월 7일 날 회수한 거는 마이너스로 2,200만 원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거래처는 주식회사 수원이고. 자, 7번 직접 입력해서 대손금 회수. 얘는 대손 채권 회수나 대손금 회수다. 자, 그럼 지금 이 금액만큼 우리는 지금 회수한 게 더 많아서 대손 당한 것보다 이만큼 내도록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 자, 저장 버튼 누르시고 우리 변제는 이 금액만큼 지금
상환 줬으니까 공제받기 위해서 매입세액이 30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10월부터 12월. 그럼 여기 8번하고 47번하고 이 둘이가 부가가치 신고서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는데, 자, 우리 이거 하나만 시험용으로 기억을 합시다. 시험에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게 들어올 건데, 아닌 게 일단 첫 번째 단기 대여금 혹은 장기 대여금. 자, 이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 돈 빌려주면서 부가세 받나요? 아니죠. 금융은 과세 거래가 아니니까 지금 매출세액 못 받았어요. 안 내게 해주세요 하는 건데 과세 거래가 아닌 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미수금은 될까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미수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매매추전표 입력할 때 자동차 팔면서 또는 돈 다 안 받으면 미수금이라 쓰잖아. 매매추전표에 생계와서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 그럼 우리 미수금이라 썼는데 그때 걔가 파산 나서 차값 안 주면 부가세 내야 돼? 우리가? 아니겠죠? 그 미수금은 되는 거예요. 어떤 미수금이 안 되냐면 토지 같은 등 면세 재화의 미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매수금이래. 미수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는 면세 재화잖아. 이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안 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그죠? 날 때릴 생각도 없는데 때리지 마세요 하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아닌 거 얘네들 빼내고 대손 사유에 안 맞는 거 빼내고 그리고 있는 것만 쓰는 게 우리 시험 테스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있는 거 우리 잘 나오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기출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회차의 라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512페이지 펴시고 회사는 274. (512페이지) 274 주식회사 대응.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응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1기 확정 신고네요. 자, 1번에 당사는 2020년 1월 5일 주식회사 호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금 1,320만 원이 2020년 5월 8일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사는 주식회사 호연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자, 저당권 표현을 한 이유는 자,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 돈 못 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저당권 설정하고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대출을 받을 때에 그 은행에서 여러분이 1억을 대출을 받죠. 그럼 1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돈을 못 갚을 때 그 집을 이제 민사법상으로 경매에 붙일 거예요. 그럼 경매에 붙였을 때에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0%를 저당 설정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금융이나 이금융인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가면 대출금 높으면 140% 이렇게 걸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나의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담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니까 저당권 설정했다는 건 그럼 돈 못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대손 사유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못 받아야지 안 내게 해주세요잖아. 그래서 저당권 설정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건데 그럼 저당권 설정 안 하고 있으면 일단 이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부도가 났는데 5월 8일 날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11월 9일이 부도 확정일자죠. 11월 9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그냥 제 표현대로 하면 6개월 다음 날이잖아. 그럼 11월 9일이죠. 근데 지금은 일기 확정 신고니까 확정일 대손 확정일자 과세 기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번 대손세액 공제 신고가 안 되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외상 매출금 중 5,500만 원은 2017년 2월 9일 백두 상사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 매출금 회수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2020년 2월 9일자로 외상 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 소멸시효 완성은 지금 3년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겠죠. 2018년 6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상생에 대한 외상 매출금 1,650만 원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인 990만 원을 2020년 6월 1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에 대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자, 얘는 지금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던 채권을 오늘 99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죠. 그죠? 그러면 99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 90만 원은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로 쓸 거예요. 심지어는 대손사유 우리가 고민할까봐 대손사유까지도 친절하게 써줬죠. 자, 다음 4번에 2019년 3월 9일 당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태안실업에 770만 원의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2020년 5월 20일 현재 태안실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기계장치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자, 그럼 이번엔 기계장치의 미수금인데 과세 거래잖아. 그럼 못 받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70만 원 안 내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700원 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던. 근데 사유가 지금 상대방 대표자가 사망한 거죠. 그러면 사망은 대손 사유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 세 개는 되는 거고 첫 번째 것만 안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확정 신고서인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자, 2번은 2020년 2월 9일 대손금 5,500만 원. 거래처는 백두 상사.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지금 확정 기간 쓰고 대손 확정 내용은 과세 기간 거라서 2월 달 것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에 2020년 6월 17일 마이너스로 990만 원을 쓰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상생. 그리고 대손 사유는 대손 채권 일부 회수다. 다음 2020년 5월 22일 770만 원
거래처는 태안실업 그리고 3번에 사망이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가 끝이 났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